12운상 부분은 그냥 개념만 이렇게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공부하신 분들이 그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공부했던 분들이 많으면 제가 제 패턴대로 강의를 쭉 해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12운성 120종, 12운성 120종이죠. 100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경이 자를 만나 사한다 하면, 경이 자를 만나 사한다 하면, 그 물상과 형태가 어떠하냐, 이거예요. 금생수 한다고 배웠는데, 무슨 경이 자를 만나서 사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왜 경금, 자수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워버리면, 야,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간지를 오행으로 포괄해버리는 데서 생기는 오류라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처음에 우리가 오행이라는 것은 자연의 보편적인 운동은 당연히 5단계로 쪼갤 수 있다. 4개로는 뭐예요? 4개요. 그죠? 그 4개로서 추나추동이 목화금수요. 그 중간에 뭐예요? 양운동도 아니고 음운동도 아닌, 즉 천지만물이 벌어져서 무성하게 펼쳐져서 떨어지지도 않고 더 펼치지도 못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 토를 설정해 넣음으로써 오행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연의 보편적인 운동을 5단계로 가는 거. 우리는 몇 행을 배웠어요? 10행, 12행, 그 다음에 60행을 배웠잖아요. 60행. 60행 배운 사람이 들어온 거꾸로 이렇게 5행으로 집어넣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다, 이거죠, 오류. 경이 자수를 만나 사하는 거하고, 신이 해수를 만나서 욕지에 드는 거. 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워낙 텍스트에서 12운성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2운성 자체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제가 12운성을 제 추나추동 신사조제는 그 책, 그 강의록이 있어요, 강의록. 강의록에, 이 120종류를 전부 다 다루어요. 제일 처음에 삼합 가리면서 12운성 한 번. 다시 12운성 120종. 그 다음에 다시 12운성 써먹는 어떤 용례. 그래서 총 12운성만 장장의 시간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금이. 가을이죠, 가을. 그죠? 초가을의 만물이 뭐냐면 결실수렴하는 기운이죠. 그죠? 그 결실수렴하여 위기, 뭘 애워 쌓는 기운을 갖다가 그 경이라는.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 아시죠? 수도 파이프. 쇠로 된 수도 파이프라고 합시다. 사실 플라스틱 수도 파이프도 그 용도가 뭐냐면 애워 쌓기 위한 것이면 그것이 경의 어떤 기운이 발생해 있는 것인데, 자, 이게 수도 파이프가 뭐냐면, 자가 계절적으로 뭐예요? 동지죠, 그죠? 동지에 이르면, 자, 요, 그 경금 안에 갇혀있는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얼어붙으면서 저게 쭈그러들어요? 팽창해요? 팽창하죠. 그래서 생긴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자, 겨울에, 그죠? 저 단단한 쇳덩어리가 물이 팽창한 힘에서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애워 쌓으려고 하는 이 경의 기운이 더 이상 지탱되지 못하고 결국 소진되어 버리는 이게 사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방금 바보 도트는 소리가 한번 나왔어요. 경이 축을 만나 임묘한다고 책에 나오는데 왜? 봐보세요. 축이 되면 이 열매나 씨앗이 말이에요. 이 주름이에요, 주름. 여기에 눈 내리고 비 내리고 그 눈 내리는 사이로 어떻게 돼요? 물 수분이 되어 있다가 얼죠, 그죠? 얼어붙어서 그게 팽창을 해요, 안 해요? 엄동설하는. 팽창하니까 경금이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이 손상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 경이 축을 보면 손모하고 궁통보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싹이 지 힘으로 껍질을 찢고 나오는데
아무리 그 신이 만드는 거라지만, 그죠? 씨앗을 단단하게 에워싸 보이는 이 기운을 아주 부들부들한 새싹이 이렇게 하늘 이렇게 찍고 올라오잖아. 예?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있냐? 경금이 축의 문기를 만나서 어떻게 되고? 손목에 손목 모양이 손상된다 했거든. 비틀리는 거라 이게. 습기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 얼어붙는 힘에 의해서든 비틀어지니까 뭐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따라 삐집고 올라오는 게 인목이라는 거예요. 간목이 록을 한다며요. 이네. 그죠? 간목맹아라고 들어보시죠? 간목맹아. 간목은 맹아다. 저 딱딱한 겨울에 그 나무 껍질을 거기 그 고기를 뾰족하게 내밀어서 하얀 부들부들한 그 가냘픈 잎으로 싹 짚고 올라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이 축의 자해사하고 축의 일명함으로써 경의 기운이 결국 소진되어 버리고 난 연후에 결국 뭐냐면 간목이 맹한 자연의 기운, 봄의 기운을 통해서 자기 성장과 불신을 이루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2운성 120종을 이해하시면 사실은 자연의 기운들이 펼쳐지고 닫히고를 여러분이 다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뭐 전혀 별로 이거는 누구누구의 이론에 속하고 별로 쓸모가 없으므로 패스 이렇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저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쭈그려 앉아서 사실 저한테도 강의 안 들어도 돼요.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저게 어떤 변화 과정이 다음에 다가오겠다는 것을 알려면 이렇게 산을 가서 산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추걸에 이르면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바위 사이 틈 사이로 그죠? 틈이 생기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서 이 물이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팽창을 해서 결국은 이 큰 바위도 찢어진다니까. 바위가 찢어져. 그러니까 이게 경금의 기상이 드러난 사물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바위를 깰 때 어떻게 깰줄 옛날에도 석탄 만들려면 돌멩이 깨야 되죠. 그걸 갖다 햄머로 때렸을까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구멍을 뚫어서 쐐기를 박아가지고. 자, 이게 암석 덩어리라면 여기다가 마른 나무를 낸단 말이에요. 마른 나무를 쐐기를 끼워서 빡빡하게 해준 다음에 여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풀어날 때 이 바위가 찢어질 것 같아, 안 찢어질 것 같아? 찢어져요, 바위가 찢어져. 그럼요. 이게 수생목이야. 마른 나무에 물이 들어오게. 여러분이 그 시골집 가면 여름에 문틀이 끼어요, 안 끼어요? 문틀.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 끼는 이유는 습도가 높으니까 나무가 팽창하잖아. 이게 간목이 해수에 장생하는 거예요, 간목이. 갑이 사목이라면, 그러면 배우셨죠? 갑이 사목이라고. 거기에 뭐예요? 수가 만나니 갑의 운동성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찍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틀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짝이 안 맞는 것이고,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니까. 이게 나무가 마르면서 오히려, 그죠? 문이 왔다 갔다, 가을이 되면은 수분이 그죠? 내려앉아 버리니까, 건조해지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런 옛날 사람들이 글로 옮겨놓은 것이 다 자연 현상에 있는 것을 글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있은 게 자연이다. 자연이. 이 자연 공부를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자연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꽃나무 보고 너는 어찌하여 거기에 피었느냐 이렇게 착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오빠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그 자연 현상을 보고 이제 까닭을 이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글에다 끼워 보는 거예요. 글에다가 끼워 보면
여러분의 간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고, 이게 뭐냐면 자연학이거든요. 자연학. 간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행, 음행도 다 자연학이지만 이 자연을 보고 본따서 자연이 일지는 운동을 본따서 이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문자에 빠져서 문자 안에만 놀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유가 없지. 응용이 안 되지. 뭐, 사람이 수도 파이프 터지는 거 보고, 바위 터지는 거 보고, 경금이 자수에 사한다고 써놨는데, 후학은 뭐냐면, 오이씨, 근생수인데 이게 왜야? 그런가 보다. 글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잖아, 순서가. 장생목욕한데, 그, 세병 사다리에 자가 떨어지니까. 외워, 이러면서. 그런 어떤 그 자연학으로서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 봐보세요. 자, 이 경도시 왜 쓰여지고 중요한 것이냐면, 첩경에 보면은 부성인묘 이런 말 나와요. 부성인묘. 부성인묘 이런 건 아시죠? 남편의 자리가, 자, 요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 지상에서는 경금이 어떤 형태로든 인묘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결국은 뭐냐면 다른 지지를 가진 사람보다 손쉽게 또는 운의 흐름에 의해서 경금이 손상되더라. 결국 인묘의 작용이 결국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뭐 그냥 이게 형태는 토생금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부성인묘 따로, 오행 따로, 12운성 따로, 완전 따로 국밥이에요. 지금 공부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해 놓으신 게. 근데 자연의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이 단단하고 굳어지려는 기운이 섣달을 만나면 그 스스로 뭐냐면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그 모양이 손상되고, 그게 자연의 운동을 써놓은 거다, 문자로.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워낙 그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뭐냐면 남자의 경우에 자식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인연이 매우 묘해든 것과 같으니 여기서 쉽게 가기 어려운 공간으로 멀어질 것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필시 인묘한 모양. 한때 잘 나간 놈이, 자, 들어가는 건 한때 잘 나갔죠. 한때 신동소리 들은 놈이 결국 세월이 흘러 내 말년에 이르니 바보 비슷하게 살더라. 보이시죠? 자, 여기 강량문이 있어요, 없어요? 강량문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2운성 가지고 사실은 그 직업분야 연결하는 건 사실 오늘 시간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빨리 써먹고 많이 써먹고 시방되고 많이 되고 금방 되는 그런 것 중심으로 일단 이 12운성은 패스합니다.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양포태, 음포태를 가지고 고민을 엄청나게 좀 해봤더라면 사실은 이제 너무너무 여기 완전 몰입돼가지고 그냥 들어올려서 수업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직업론을 연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써먹을 수 있고 빨리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신설해서 당겨오고서 써보자는 거죠. 자, 합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귀인이죠. 이 귀인 부분은 간단하게 서브 노트를 만드시고 해보세요. 귀인 중에서는 천을 귀인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하시고, 팔자 내에 천을 귀인이 출현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귀인이라는 말인데, 과거 사회에는 뭐냐면 뼈대가 있는 가문, 그 다음에 현대 사회에서는 뼈대 있는 가문도 포함되지만 경제적 유력, 힘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유력이 있는 사람,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통 한 어느 정도 볼륨 차이를 두면 되느냐면 귀인이 있는 팔자와 없는 팔자하고 차이는 10배 차이 정도 두면 돼요. 그러니까 귀인이 없는 사람이 1억을 빌리고 고민을 한다면 귀인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빌리고 고민을 한다. 이런 정도로 볼륨 자체를 크게 다르게 하는, 그렇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즉 뭐냐면 천을귀인이 어느 명내에 연에 있든 월에 있든 어디에 있든 좋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좋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 삼촌이 모 그룹의 누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가 납품하는 업을 하더라도 뭐 지우개 납품할까요? 안 그러면 뭐 자동차 뭐 부품 큰 걸 납품할까요? 지우개 납품이 아니고 그죠? 큰 걸 납품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그 삶의 격조를 한 등급 올려주는 효과를 갖는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인이 근데 중중 출현해. 음기, 양기가 동시 출현하면, 음기, 양기라는 것은 충미, 이건 자, 일간에 해당 안 돼도 돼요. 간무경은 충미에 귀인이 놀고, 맞아요? 안 해오셨지? 예, 펴보면 돼, 이러면서요. 예, 웬만하면 외우세요. 예? 중요 신살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충미, 신자. 신자는 무엇이 노느냐면, 기토죠, 기토. 기토가 노는 것이 신자예요. 그 다음에 인호는 천간신금. 그 다음에 묘사는 임계죠, 그죠? 묘사. 이게 원리에 대해서는 뭐냐면, 어디에 나오는데, 한 일본책 번역의 곳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천체 운동 사이에서 좋은 기운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망도 손쉽게 밀고 나와버리는 게 이게 귀인이에요. 천을귀인. 그 다음에 신자이면 묘사, 하여튼, 유해다, 그죠? 유해. 진수의 병정이죠, 병정. 그래서, 근데 병정, 일주 투출 없어도 팔자 내에 이렇게 충미, 신자, 인호, 묘사, 유해가 나와버리면, 귀인이 중중해버리면 황족의식 또는 왕족의식이 생겨요. 왕족의식. 실제로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과 육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도, 우리 삼촌이 염라대왕이니까, 뭐 내가 좀 놀아도 괜찮지. 하는 이런, 왕족의식이 몸에 깔림으로써 오히려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서 여러 가지 무능함 또는 태만함 이런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왕족은 무엇을 생활 근거로 한다? 노동을 생활 근거로 한다. 세금을 생활 근거로 한다. 그 세금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 돈에 대한 피와 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고 또 내 돈 떼먹은 놈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되돌려서 갚게 된다 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버리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운이 이제 오면 남들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할 때 자기는 기본으로 10만원짜리 전쟁, 10만원짜리 게임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푼돈, 납돈 이런 데에 매달리지 않고 가다가 결국 큰 운이 올 때 한번 크게 발달하지만 현실적으로 뭐예요? 하루 쉬고 하루 놀고 이런 식의 그 생활적인 무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왕족이 노는 것은 당연한, 이 귀인이 중중하면 안 된다. 귀인이 하나쯤 나오는 게 좋고, 나오더라도 이렇게 음기, 양기 다 출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나오는 게 좋고, 그러니까 축축이 중복되는 건 괜찮다. 간무경이 축축이 중복되는 것은 음양이 채워진 건 아니죠. 근데 충미로 채워져 버리면 그러한 그 현상이나 작용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형태상 별 문제가 없는데도 직업적으로 쉽게 안정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이런 인자들 때문에 그 사회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을귀인을 관찰하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이라는 것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 친화력이에요. 친화력 또는 조화력. 그 합은 또 뭐냐면 해석을 할 때 관계되어 있다. 자,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관계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성이 드러났는데, 샘플이, 자, 이런 식으로, 유라고 하는 글자가, 물론 인성소통을 다른 데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인성소통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와 관계되어 있다? 재성과 관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재성이면서 이 용이 뭐예요? 이것저것 다 종합적으로 많이 모아놓은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는 뭐냐면 종합성, 이런 걸 의미하죠. 이것저것 모두를 취급하거나, 재무에 관련된 조직, 사회. 그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은 내 노래가 무엇까지 맞물려 있다. 식상이 환경과 맞물려 있으면 이게 뭐냐면 요 식상을 기준으로 보면 요 유가 뭐냐면은 대민,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또 그 조직에서 내가 역할이 어떻게 해요? 이런 종합성도 있고 뭐냐면 기술성, 교육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게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모양에서 다시 화하는 것이 변성이 되면은 화학이다. 화학이다. 그러니까 천간에 신이 드러나서 을목이 드러나는데 옆에 병이 간섭하고 있다면, 자, 요 관은 어떻게 해요? 다른 글자에 방해가 없으면 병이 신을 묶어서 어떻게 해요? 수로 화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화학이다, 화학. 화학인데 무슨 화학이다? 유명 화학이다, 작은 화학이다. 남들이 아는 유명 화학 회사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관계되어 있다. 또 그래서 화의 정도가 완벽하면 그것은 실제로 화학과 관련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충은 뭐냐면 역마에 준하여 본다. 역마에 준하여 본다. 자, 팔자의 무일주의 유, 요. 자, 이런 식으로 월에 있는 관성이 정립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충에 의하여 충동되어 있다면 충동의 모양새가 어떻게 해요? 역마살로서 항공, 해운, 무역, 건설, 통신,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외교, 관광, 외교, 관광, 이런 그쪽이죠. 요 중에서도 이제 대처럼 묘유라고 하는 것은 묘를 더 위주로 쓴다면, 뭐예요? 깡총 뛰어다니면서 손붙이게 하는 것이 되므로, 뭐예요? 건설. 그죠? 그 다음에 생긴 모양, 뭐처럼? 안테나처럼 생겼으니, 통신. 그죠? 그 다음에, 때깔내고, 이 토끼만 찾아가는 때깔내고 꾸미는 거죠. 그죠? 때깔내고 꾸미는 것이 뭐냐면 외교, 관광. 이것들 중에도 역마살 써먹는 것들 중에도 요인자와 더 훨씬 더 인연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연결하는 방법 논리 아시겠죠? 자, 거기에 준하여서 보고, 자, 역마에 준해서 보는 것은 또 하나는 뭐 격각입니다. 격각살 아시죠? 격각살은 자, 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와 있으면은, 축이 들어와 있으면 요게 격각이 되죠, 그죠? 격각이 발생하더라도 무엇에? 이게 역마에 가까운 모양으로서 자기가 조직사회 전전,
활동성이 뭐예요? 역마에 인연되어 있다. 예. 그 격각 이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 격각. 격각은 준역마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이해해 두시면은 무리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외교.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묘유상충의 뭐 역마, 인신상충의 역마, 요거는 뭐 형도 같이 가야지죠, 그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슈퍼 파워들이 모여있죠, 그죠? 인신상충. 이 슈퍼 파워끼리는 뭐냐면 충도 뭐냐면 거창하게 벌려요. 거창하게 벌려서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형의 작용이 있음으로써 의료,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역마 관련 분야, 그 다음에 기타 전문기술, 이런 식으로 인신상충은 똑같은 충이라도 다른 충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딜이 이루어지고 분야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범 몰고 원숭이 몰고 간다면 서커스탄 치고는 인류 서커스탄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뭔가 연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술상충은 마찬가지로 충은 일반적인 작용이 있지만 주로 뭐냐면 심고 뽑고. 자, 심고 뽑고는 뭐예요? 토왈가색이라. 토왈가색. 토라고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이라. 그 가색기억 배우셨죠? 토왈가색이라. 이렇게 심고 뽑고, 입고 벗고, 끼고 빼고. 물론 기본적으로 역마작용을 하면서도 이러한 작용이 뭐죠? 심고 뽑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빨을 심고 뽑고 치의에, 침을 심고 뽑고 한의에, 그다음 건물을 심고 뽑고 건축, 그다음 입고 뽑고는 뭐냐? 장식, 패션, 디자인, 그죠? 장식, 패션, 디자인. 그럼 끼고 빼고 넣고 빼고 되거든요. 넣고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고 벗고 숙박, 목욕, 그 다음에 컴퓨터에 정보를 넣고 빼고, 컴퓨터 관련 이런 어떤 그 동작이나 작용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보편적으로 역마작용이 있으면서도 이런 작용이 동시에 수반하는 작용이 온다는 거죠. 좌우상충은 뭐 같아요? 좌우상충은 승강이죠. 승강. 오르고 내리죠. 승강. 오르고 내리고. 예, 맞습니다. 예, 저기 이쪽에 그 형사 안 된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이쪽에다가, 예. 왜냐면 요 표를 갖다 사진 오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예, 요거 지워버릴게요, 예. 자, 그래서 좌우는 뭐냐면 승강도 되고, 안았다 펼쳤다도 되고, 그죠? 예, 여기서부터 쓰겠습니다. 예. 자.